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동대문 시장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동대문 운동장 자리에 생겨난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에 대해서는 1995년에 처음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운동장 자체를 보더라도 잠실 종합운동장이 생겨난 뒤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위상을 잃었고 점차 노후화된 운동장의 쓰임새가 그리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대식 의류돔의 상가로서 동대문 상권이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되었고 한류 열풍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까지 동대문 지역을 방문하며 방문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던 때였습니다. 상점들이 즐비한 동대문 상권에서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논의가 2000년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공약으로 언급될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논의는 2007년 도심 재창조 종합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도심 재창조 종합계획은 1970년대 이후로 집중적으로 이어진 강남 개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 지역이 상권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부를 1에서 4까지 4개의 축으로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축에 따라 목표를 두었는데 동대문 일대는 대학로에서 동대문을 지나 장충동으로 연결되는 4축으로서 복합문화축에 속했습니다. 복합문화축으로서 청계천 주변 활성화 및 환경 개선과 도시 디자인 개선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동대문 일대의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도심 재창조 종합계획은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의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에는 서울의 디자인 산업 역량 강화를 선도할 핵심 인프라 육성, 세계적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역할할 수 있는 수준의 랜드마크 조성, 서울의 주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세계적 수준의 심미적 건축물 건설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복합문화축으로서 동대문 일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 중 하나로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문화예술의 일환으로서 디자인 산업에 초점을 둔 랜드마크 건설을 기획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랜드마크 건설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사실상 두 가지의 서울시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마케팅입니다. 도시 마케팅은 특정 지역을 경제 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기획하는 것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한 이후 도시가 국가를 대표하는 곳이 된 것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가꾸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현대적 첨단시설이 공존하는 곳으로서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도시 마케팅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패션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첫 번째 목표가 서울시 전체에 해당한다면 패션 산업 클러스터는 동대문 일대에 해당하는 매력점으로서 이를 더욱 부각하고 발전시킬 발판을 마련하려 했던 것입니다. 동대문 상권은 의류 생산을 위한 모든 과정, 즉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을 개발해 소재를 동대문 내에서 확보하고 생산과 유통 및 판매까지 과정이 한 곳에서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 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을 동대문으로 집결시켜 이러한 동대문 상권의 장점을 활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인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동대문, 그리고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DDP는 건축물 뒤쪽으로 역사문화 복원을 강조하던 시대상에 따라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이 1926년 식민지기에 건설되었으니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교적 가까운 근대 시기, 즉 식민지기라는 어두운 역사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과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한 계획의 목표였기에 이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대문 운동장 철거 과정에서 드러난 조선시대 유물과 유적에 대해선 보존과 복원을 내세우며 조선시대 역사 문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대 유산을 철거하고 전근대 유산을 남기는 모습이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당시 서울시는 성곽 복원 사업을 실행하며 한양도성 전 구간 복원을 계획하고 있었고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서 성곽 흔적이 발견되자 이것을 성곽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서울시는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건축가와 조율하며 설계안을 변경해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문헌에서 이곳에 있다고 기록된 유적들은 동대문 운동장 건설 과정에서 훼손되어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자 그것들이 고스란히 나타났고 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DDP는 디자인 산업지원 시설로서 건축되었고 그 뒤편으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앤 파크라는 이름의 랜드마크로 2014년 완공되었습니다. 성곽을 작게 축소하여 성곽의 제 기능을 짐작할 수 없게 되었고 성 내부에 있던 시설들을 성 외부로 옮겨 복원하여 성을 지키는 군사시설의 의미를 약화시켜 역사 훼손 논란이 있었으나 역사문화 보존 사례로서 DDP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경기장 스탠드 조명을 남기고 동대문 운동장 기념관을 공원 내에 설립하여 근대 유산 또한 기억할 수 있는 일부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철거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2002년 청계천 복원공사로 청계천변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노점상들은 강제적으로 동대문 운동장 축구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이전한 이곳에 풍물 벼룩시장을 만들겠다 약속하며 상인들을 이주시켰던 것인데 동대문 운동장 철거 계획을 실행하며 또다시 상인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발표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나타났지만 결국 운동장은 철거되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역사 문화를 보존한다며 근대 시설을 철거하고 어쩌면 동대문 시장의 역사를 또 다른 축으로 이어가던 풍물시장을 문 닫게 하며 서울시는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 있었던 조선시대 역사만을 고집했습니다. DDP 건설 사례는 근현대 역사 유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부지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기 위해 실행한 국제지명 초청 설계 경기의 보고서 서문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와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사고의 전환에 있다. 특히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그들의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을 만들고 그 상징물을 그 나라의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는 DDP 건설의 추진 배경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서울의 역사를 한켠에 두고
현대 동대문 시장의 메인 산업인 패션 의류 산업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서울을 알리고자 한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DDP였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인 파크 DDP라는 주제로 동대문 지역의 역사와 동대문 운동장 및 동대문 시장의 역사, 그리고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건설된 DDP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주제로 현재의 북촌 한옥마을이 어떻게 생겨나고 지금의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